동서 음식 맛있게 잘했어? 형님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러게 길은 왜 이리 막히는지 밥만 먹고 빨리 가야지. 뭐 길 막히니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이 했는데, 아니, 더 많이 했는데, 인정받는 건 항상 다른 사람인 경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44살 이수진 씨. 그녀는 결혼한 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같이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큰애는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큰애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 큰애, 큰동서, 박미영 씨, 48살. 항상 명절에 2~3시간씩 늦게 도착하는 사람. 도착하면 애들 챙기느라 늦었어요 한마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다가 밥 먹고 가는 사람.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인정 못 받는 며느리.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는 며느리. 수진 씨는 전자였습니다. 늘 전자였어요. 그런데요. 2년 전 그 설날 뭔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 72살의 그 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 앉히더니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내밀었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800만 원짜리 2개. 이거 너희 둘 주려고 샀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 동서 박미영 씨,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싼 걸. 가방을 들었다 놨다. 셀카를 찍었다가 남편한테 자랑하고, 반면 수진 씨는요, 조용히 가방을 받아들고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에 15년치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내 마음 담은 거야. 오래오래 간직해라. 내 마음 담은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명절 뒷정리를 마치고 수진 씨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큰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작은 동서는 애도 없잖아요. 뭘 그렇게 해줘요? 가방까지? 수진 씨는 아이가 없습니다. 원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5번의 유산, 수없이 많은 병원 치료, 그리고 결국 불임 판정, 그 모든 아픔을 수진 씨는 혼자 삼켰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말 안 했어요. 짐이 될까봐. 그런데 큰 동서는 그걸 무기로 씁니다. 애도 없는 게, 애도 없으면서 그건 말이 아닙니다. 칼이에요. 그날 밤 수진 씨는 방에서 혼자 그 가방을 꺼내봤습니다. 만져보고, 열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작은 거울에 비춰봤어요. 생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받은 선물. 15년 만에 처음. 수진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나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수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날 그 행복은요.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 고요였어요. 2년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개월 전, 시어머니 김순자 씨 치매 판정.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가방을 받기 전
그러니까 5년 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의 명절은 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챙깁니다. 그리고 남편을 깨워요. 여보, 우리 가야지.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기 전 시어머니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이미 시어머니가 부엌에 서 계세요. 왔어? 빨리 와서 전 좀 부쳐라. 인사는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시킵니다. 수진 씨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릅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이고 잡채를 볶습니다. 손은 쉴 틈이 없어요. 기름이 튀어 손등에 물집이 잡혀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5시간, 오전 10시쯤 되면 상차림이 거의 끝납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려요. 어머니 왔어요. 큰 동서 박미영 씨,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하나. 어머니, 이거 맛있는 거예요. 받으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집니다. 어휴, 큰애 왔어?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애들은? 태준이는? 어머 세상에. 또 컸네, 우리 태준이.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봅니다. 기름 냄새 밴 앞치마를 두른 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아무 말 없이 다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는 큰 동서 앞에만 반찬을 놓아요. 큰애, 이거 먹어. 네가 좋아하는 거야. 태준아, 할머니가 갈비 발라줄까? 수진 씨에게는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식사가 끝나면 큰 동서는 소파에 앉습니다. 폰을 꺼내 들고 드라마를 보거나 카톡을 합니다. 어머니, 저 좀 쉴게요.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해서. 그 시간, 수진 씨는 부엌에 있습니다. 수십 개의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남은 음식을 정리합니다. 혼자서 묵묵히. 그렇게 모든 정리가 끝나면 보통 저녁 6시쯤 큰 동서가 일어납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애들 학원이 있어서. 학원. 설날에 무슨 학원이 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봐. 조심해서 가고. 다음에 또 와. 수진 씨는 현관에서 인사합니다. 형님, 조심히 가세요. 큰 동서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해요. 수고해. 그게 끝입니다. 12시간 넘게 일한 사람에게 수고해. 딱 2글자. 큰 동서가 떠나고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큰애는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그래도 먼 데서 와줬으니 고맙지. 수진 씨는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밤 9시 집에 돌아온 수진 씨,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웁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남편 민수 씨가 옆에서 말해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우리도 안 가면 안 될까? 형수님처럼. 수진 씨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게 수진 씨의 명절입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그녀의 설날. 그런데요,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물어요. 수진아,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민수 대 끊기겠다.
큰애 봐라. 벌써 둘이야. 태준이가 벌써 고등학생이야. 수진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밖에 못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 씨가 매달 병원을 다닌다는 것을,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시술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5번이나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유산, 처음엔 8주 만에, 두 번째는 12주 만에, 세 번째는 임신 사실도 모른 채, 네 번째는 심장 소리를 듣고 나서, 다섯 번째는 아기 방까지 꾸며 놓고서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때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들었어요. 다시 임신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불임. 그 두 글자가 수진 씨 가슴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짐이 될까봐, 약해 보일까봐, 불쌍하게 보일까봐 혼자 삼켰습니다. 그런데 큰 동서는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애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챙겨요? 시간 많으시니까 좋겠다. 저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사람을 죽이는 건 칼이 아니에요. 말입니다. 수진 씨는 참았습니다. 5년을, 10년을, 15년을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이고, 또 쌓여요. 그 쌓인 게 언젠가는 터집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 터지느냐는 거예요. 2년 전 설날, 시어머니가 준 그 가방. 수진 씨는 그 가방을 받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어머니도 나를 보고 계셨구나. 15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요, 그 가방의 운명이 두 며느리에게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2주 후, 큰 동서 박미영 씨 800만 원짜리 그 가방을 중고 사이트에 올립니다. 650만 원. 판매 완료.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과 해외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어차피 가방 많은데 뭐. 어머니가 알리 있어? 시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요, 그 가방을 매일 들고 다녔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동료가 물었어요. 그 가방 맨날 들고 다니네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소중해서요. 가방 하나에 2개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한쪽은 버렸고 한쪽은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이요, 나중에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 김순자 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 그 진단서 한 장이 두 며느리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족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어머니 집 거실, 큰아들 대호 씨, 작은아들 민수 씨, 그리고 두 며느리, 4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당신이 치매라는 걸 아직 제대로 모르고 계셨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큰 동서 박미영 씨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요양원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요양원.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희도 바쁘잖아요. 태준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입시철이라고요. 태희도 학원이 몇 갠데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까지 챙겨요? 큰 동서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마치 짐을 버리자는 것처럼. 큰아들 대호 씨가 말했어요. 미영이 말도 맞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잖아.
좋은 요양원 알아보는 게 형제가 한편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쪽으로. 그때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모두가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뭐, 네가? 수진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데 가시면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치매는 익숙한 환경이 중요하대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모실게요. 큰 동서가 콧웃음을 쳤습니다. 동서,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치매 환자 간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애도 없으면서 무슨 간병을 해? 애도 없으면서 또 그 말입니다. 수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할게요. 그 말투가 얼마나 담담했는지 몰라요.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대호 씨가 말했어요. 야, 그럼 재수 씨가 한다는데 맡겨봐. 힘들면 그때 요양원 보내지 뭐. 큰 동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본인이 하겠다는데 나중에 힘들다고 하면 모른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간병은 수진 씨가, 비용은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간병비는 어떻게 하지? 병원비는 누가 내지? 교통비는? 당연히 수진 씨가 다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큰 동서 부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태준이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 그리고 현관에서 큰 동서가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수고해. 힘들면 얘기하고, 힘들면 얘기하고. 그 말 얼마나 가벼운지 수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얘기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수진 씨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누구세요? 수진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작은 며느리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수진이. 그래, 수진이.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 그 몇 초의 공백, 수진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부터 수진 씨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6시에 시어머니 집 도착, 아침밥을 차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말벗을 해드립니다. 8시에 출근, 점심시간, 회사에서 시어머니 집까지 왕복 40분, 밥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다시 회사로, 퇴근 후 6시에 다시 시어머니 집, 저녁을 차리고, 산책을 시켜드리고, 씻겨드리고, 재워드립니다. 밤 10시, 집에 도착? 이게 하루입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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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도 없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시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큰 동서는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그것도 30분, 얼굴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비싼 과일 하나 들고 와서 사진 찍고,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태준이 학원이 있어서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요, 치매가 오면서 더 큰 동서만 찾으셨습니다. 큰 애는 안 와? 큰 애 바쁜가 봐. 큰 애한테 전화해봐라. 수진 씨가 매일 곁에 있는데, 밥을 차려드리고 있는데,
약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건 항상 큰 애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 점심을 차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근데 너는 누구야?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요. 작은 며느리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진이? 우리 집에 수진이가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도우미 아줌마구나. 고마워요. 도우미 아줌마. 수진 씨는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진 씨,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5년을 했는데 인정받기는커녕 이름조차 기억 못하신다. 그런데 큰 동서는요. 2달에 한 번 얼굴 비추면 큰애 왔어? 하고 환하게 웃으신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남편 민수 씨가 수진 씨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셔도 나는 알잖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말, 얼마나 단단한 말인지. 하지만 그 단단함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의 손에는 늘 그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가 주신 그 샤넬백.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그 가방을 들고 시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요양보호사 정 씨가 물었어요. 며느리, 그 가방 참 예쁘네요. 맨날 들고 다니시네.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가 받은 유일한 선물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정 씨, 수진 씨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참 기특한 며느리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기특한 며느리한테 세상은 왜 이렇게 가혹한 걸까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석에 수진 씨의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년 반이 지난 추석, 시어머니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반 동안 눈에 띄게 야위었어요.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볼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웃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그 손에는 여전히 그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가 주신 샤넬백. 어디를 가든 그 가방과 함께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시어머니 집 도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수진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고 칼을 들었습니다. 전을 부칩니다. 동그랑땡, 녹두전, 생선전, 고기완자, 나물을 무칩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갈비찜을 끓입니다. 불 조절을 하고 간을 보고 졸여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 7시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세수하시고 아침 드세요. 수진 씨가 따뜻한 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드시며 물었습니다. 큰애는 언제 와?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니. 곧. 그 곧이 얼마나 긴지. 수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9시, 10시. 상차림이 거의 끝났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 올라갔어요. 전, 나물, 갈비찜, 잡채, 식혜. 수진 씨는 땀을 훔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큰애는 아직 안 왔어? 전화해봐라. 수진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 준비 중 곧 출발해요. 하트 이모티콘 3개. 수진 씨는 폰을 내려놨습니다. 고지라는 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시, 12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큰 동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안해하셨어요. 큰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사고 났나? 수진 씨가 달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차가 막히나 봐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오후 1시,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큰 동서 박미영 씨, 화장을 곱게 하고 새 옷을 차려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최신 시즌, 5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수진 씨의 눈에 그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가 주신 800만 원짜리 샤넬백. 큰 동서는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650만 원에. 그리고 지금 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죄송해요. 늦었죠? 애들이 늦잠을 자서요. 태준이가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새벽까지 공부. 그 말이 사실일까요? 수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큰 동서 SNS에 올라온 사진을 파티 친구들과 와인 파티 새벽 2시까지 추석 연휴 홈파티 친구들과 함께 해시태그까지 달아서 새벽까지 공부한 게 아닙니다. 새벽까지 논 겁니다. 그리고 늦잠을 잔 거예요. 하지만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휴, 큰애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힘들었지? 멀리서 오느라. 멀리.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수진 씨 집에서 시어머니 집까지는 1시간 반. 누가 더 먼지 비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큰 동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쉴게요.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해서. 운전은 남편 대호 씨가 했습니다. 큰 동서는 조수석에서 폰만 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쉬어. 피곤하지. 그리고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큰애 왔으니까 밥 차려라. 수진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미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8시간 전부터 준비한 음식이 식탁 위에 가득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릅니다. 누가 이 음식을 만들었는지, 몇 시부터 준비했는지,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동서 앞에 반찬을 놓습니다. 큰애, 이거 먹어. 네가 좋아하는 거야. 갈비 더 줄까? 전 더 먹어. 수진 씨 앞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장손 태준이가 밥을 먹다 말고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17살, 고등학교 3학년.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으로 작은 엄마.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왜? 태준이가 수진 씨 손에 들린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식탁 옆 의자에 놓인 2년 된 그 샤넬백. 작은 엄마는 왜 맨날 그 가방만 들어요?
수진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 태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돈 없어요? 그 말에 큰 동서 박미영 씨가 킥킥 웃었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어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태준아, 그런 말하면 안 되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때 작은 손이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태희, 14살, 큰 동서의 딸, 태준이의 여동생, 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저는 그 가방 예쁜 것 같아요. 수진 씨가 태희를 쳐다봤습니다. 태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진짜 예뻐요. 저도 나중에 저런 가방 갖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태희야. 수진 씨가 태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큰 동서가 태희를 노려봤습니다. 태희야, 밥이나 먹어. 태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수진 씨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큰 동서가 소파로 갔습니다. 폰을 꺼내 들고 드라마를 틀었어요. 아, 피곤해. 좀 쉬어야겠다. 수진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십 개의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드라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동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동서에게 과일 깎아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는 그냥 물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왔습니다. 태희였습니다. 작은 엄마, 저 도와줄게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태희야. 거실 가서 쉬어. 태희가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저도 할래요. 그리고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런데 그 침묵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갈 때쯤 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저희 엄마가 그 가방 팔았어요. 수진 씨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거, 똑같은 거, 인터넷에서 팔았어요. 저 그거 봤어요.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다르더군요. 태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엄마가 더 좋아요. 작은 엄마는 진짜니까. 진짜. 그 말에 수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른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고마워, 태희야. 근데 이건 비밀이야, 알았지?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엄마. 그날 저녁, 큰 동서 가족이 먼저 떠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태준이 학원이 있어서 추석에 무슨 학원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래, 가봐. 조심해서 가고. 태준아,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 또 와. 그리고 큰 동서에게 용돈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수진 씨는 받습니다. 그 봉투 두께를.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동서가 떠나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뒷정리해라.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밤 10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수진 씨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갈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그게 끝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가방이 있었습니다. 2년 된 샤넬백. 남편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 큰 폭풍이 찾아옵니다.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치매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끔 큰아들도 못 알아보셨어요.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왔어? 그런데 이상하게 수진 씨가 오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 이름은 못 부르셔도 얼굴은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얼굴이 아니라 그 가방을 기억하시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수진 씨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 시선이 그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2년 된 샤넬백.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수진 씨가 매일 닦아줬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그 가방, 예쁘네.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줬어? 기억은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만 보시면 웃으셨습니다. 수진 씨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큰 동서는 달랐습니다. 2년 동안 시어머니 집에 온 횟수 총 5번, 730일 중에 5번, 그것도 명절에만, 설날 1번, 추석 1번, 시어머니 생신 1번, 나머지 2번은 친척들 모이는 날, 그날만 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어요. 간병비도 저희가 대고 있어요. 큰 며느리라 책임감이 있잖아요. 친척들 앞에서 큰 동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 간병비, 한 달에 200만 원. 병원비, 약가, 요양보호사 비용, 기저귀값, 영양제, 전부 수진 씨가 냈습니다. 큰 동서가 낸 돈은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몰랐어요. 큰 동서 말만 들었으니까 큰 며느리가 효녀네. 역시 큰 며느리는 다르다. 수진이는 뭐해? 도움 좀 주지. 수진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요양보호사 정 씨가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왜 아무 말 안 해요? 다 제가 봤는데. 큰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비치잖아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만 편하시면 돼요. 정 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에휴, 너무 착해도 문제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수진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해 겨울,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2년 전 가방을 받은 바로 그 설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그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오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정오가 넘어서 큰 동서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이번에도 늦었습니다. 5시간이나. 그리고 이번에도 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구치 6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수진 씨는 받습니다. 그 가방을 2년 전 시어머니가 주신 가방은 팔아버리고 새 가방을 계속 사는 모습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큰 동서가 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어요. 저희가 매달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저희가 다 내고 있어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야. 수고가 많네. 수진 씨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 씨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 가방은 거실 소파 옆에 놓아뒀어요. 항상 그랬듯이 그때였습니다. 으아!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 씨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장손 태준이가 콜라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진 씨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콜라가 가방 위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시커먼 콜라가 베이지색 가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태준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실수예요. 실수. 그 말이 진심일까요? 수진 씨는 봤습니다. 태준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쏟은 거예요. 수진 씨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콜라가 손에 묻었습니다. 끈적끈적한 그리고 차가운 2년 동안 매일 들고 다닌 가방. 시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선물. 수진 씨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큰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어쩌다 이래. 태준아, 조심하지. 하지만 표정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5만 원. 동서 세탁비. 이걸로 세탁 맡겨. 5만 원짜리 한 장을 수진 씨 앞에 툭 던졌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던진 거예요. 수진 씨는 그 돈을 쳐다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5만 원. 800만 원짜리 가방. 2년간 매일 들고 다닌 가방.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가방. 그게 5만 원이라고.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됐어요, 형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 씨가 5만 원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가방만 들고 일어섰습니다. 큰 동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 그래, 동서. 애가 그럴 수 있지. 세탁비 준다잖아. 애가 그럴 수 있지. 17살.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아닙니다. 수진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부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왜 그래? 장손 기죽이지 마라. 장손 기죽이지 마라. 그 한마디 수진 씨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왔습니다. 새벽에 와서 밥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재워드리고 점심시간에 와서 말벗 해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저녁에 와서 밥 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재워드리고 매일. 그런데 돌아온 말이 장손 기죽이지 마라. 수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방을 끌어안고 콜라 냄새가 났습니다. 끈적끈적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이 아니니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태희였습니다. 손에 물티슈를 들고 작은 엄마. 수진 씨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희야.
왜 그래? 태희가 가방을 닦아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살. 오빠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져봤어요. 수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태희야. 가방은 세탁하면 돼. 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왜 항상 괜찮다고 해요. 괜찮지 않은 거 알아요. 그 말에 수진 씨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14살. 아직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을 알아봐줬습니다. 고마워, 태희야. 근데 정말 괜찮아. 가방보다 너 마음이 더 고마워. 태희가 수진 씨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수진 씨도 태희를 안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세탁했습니다. 콜라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새벽 2시 겨우 얼룩이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수진 씨가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얼룩. 그래도 너랑 계속 다닐 거야. 가방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자. 몸 망가져.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금방 갈게. 민수 씨가 수진 씨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에 수진 씨가 또 울었습니다. 남편 품에서 소리 없이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져서 수진 씨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콜라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눈을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지. 어머니가 기다리시니까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콜라 얼룩이 희미하게 남은 그래도 매일 들고 다니는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 씨가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잠깐 쉬면 돼. 5분, 10분.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만하라는 신호. 하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매일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매일 밥을 해드렸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매일 씻겨드렸습니다. 2년 1개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에서 시어머니 집으로 가던 길, 신호등 앞에서 수진 씨가 쓰러졌습니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여보, 남편 민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나 왜 여기 있어? 민수 씨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쓰러졌어. 과로래. 극심한 과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뭐가 심각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양 불균형, 수면 부족, 스트레스성 위염,
그리고 초기 공황장애 증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가시면 몸 망가집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분, 도대체 어떻게 사셨어요?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수진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요. 2년 동안 치매 걸린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매일이요. 새벽부터 밤까지 회사 다니면서 혼자서요. 의사가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그러셨군요.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십니다. 죽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들었지? 이제 그만하자. 제발.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 누가 봐.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형수한테 하라고 해. 형수는 뭐해? 2년 동안 얼굴도 안 비추면서 수진 씨가 민수 씨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여기 병원이야. 민수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바보야?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수진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일주일 입원, 절대 안정. 수진 씨가 민수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내가 아프다고 하지 마. 걱정하시니까.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가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수진이 입원했어. 괄호로. 형 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안 좋아?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형, 한 번만 형수님한테 어머니 좀 맡아달라고 해. 일주일만, 수진이 퇴원할 때까지만. 전화기 너머로 형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내가 왜? 나 바빠. 태준이 입시잖아. 민수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수님, 2년 동안 수진이가 혼자 했어요.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형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대신 요양보호사 비용은 동서간에. 요양보호사 비용? 자기 어머니인데 비용 얘기부터 하는 사람. 민수 씨는 참았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다음 날 민수 씨가 병원에 왔습니다.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누가 봐?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형수가 본대. 걱정 마. 수진 씨가 안심했습니다. 다행이다. 형님이 봐주신다니. 민수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뭐라고 했는지 요양보호사 비용 얘기를 아내에게 상처 주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큰 동서한테서 동서 빨리 나아. 어머니 보는 거 너무 힘들다 유유. 언제 퇴원해? 하트 이모티콘 3개. 수진 씨는 그 카톡을 받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힘들지? 하고 물어본 적 없는 사람. 이제 와서 3일하고 힘들다고. 수진 씨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빨리 나을게요. 그게 수진 씨였습니다. 3일 더 지났습니다. 퇴원 전날 수진 씨가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퇴원하면 바로 어머니 집 갈게.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뭐랬어. 최소 2주는 쉬래.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걱정돼. 형님이 잘하고 계실까? 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제발, 너 자신 좀 챙겨.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다. 또 그 말. 괜찮지 않은데. 항상 괜찮다고 하는 사람. 퇴원 당일, 수진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민수 씨가 말렸지만 수진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만 보고 금방 올게.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TV도 안 켜져 있고 불도 안 켜져 있고 어두운 거실에 혼자 멍하니 수진 씨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못 알아보셨습니다. 수진 씨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작은 며느리요. 시어머니가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난 수진이 몰라. 수진 씨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년. 매일 왔는데 일주일 못 왔더니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뭔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손에 들린 그거, 수진 씨가 따라봤습니다. 자기 손에 들린 가방, 2년 된 샤넬백, 콜라 얼룩이 희미하게 남은 그 가방.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가방. 수진 씨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주신 가방이에요. 기억나세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이거 내가 줬어? 기억은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가방,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시어머니가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신 거야.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하고 계신 거야. 수진 씨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매일 이 가방 들고 온 사람이요.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예쁜 가방이야. 그 웃음, 그 한마디, 수진 씨에게는 천만금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 동서 박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동서 왔어? 퇴원했구나.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점심 뭐 드셨어요? 큰 동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김밥 사다 드렸는데 안 드시더라고. 수진 씨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볼이 더 꺼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게 분명했습니다. 수진 씨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형님, 저 이제 왔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큰 동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 동서. 나 너무 힘들었어. 일주일이 1년 같았다니까. 일주일이 1년 같았다. 수진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2년을 했는데 큰 동서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나간다. 동서 몸 챙겨.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큰애 갔어? 큰애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네. 큰애 고생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김밥만 사다 준 사람은 고생했고 2년 매일 밥 해드린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 못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수진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몇 개만 굴러다녔습니다. 수진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그날 수진 씨는 장을 봤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드셨습니다. 한 그릇 뚝딱. 맛있다. 이 국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수진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드시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심도 잠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가방을 받은 바로 그 설날과 같은 설 명절. 2년 전 그 가방을 받은 바로 그날과 같은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퇴원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 밑에 짙은 그늘, 푹 꺼진 볼, 갈라진 입술. 하지만 수진 씨는 웃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그 손에는 여전히 그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2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쓰러져도 한 번도 놓지 않은 가방. 수진 씨가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가자. 새벽 5시 반. 시어머니 집 도착.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멍하니.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 씨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또 못 알아보셨습니다. 수진 씨는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저예요. 밥 차려드릴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잡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7시, 8시, 9시. 상차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수진 씨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시. 남편 민수 씨가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민수 씨가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뭘 맨날 하던 건데. 11시. 상차림이 끝났습니다. 큰 동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큰애는? 큰애 안 와?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니. 1시, 2시.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1번, 2번.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 출발해요. 차 막힘 유유. 하트 이모티콘. 수진 씨는 폰을 내려놨습니다. 2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큰 동서 박미영 씨. 화장을 곱게 하고 새 옷을 차려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그리고 그 손에는 또 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1,0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수진 씨는 그 가방을 봤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가 주신 800만 원짜리 샤넬백. 큰 동서는 그걸 65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새 가방을 계속 샀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 시어머니의 마음을 판 돈으로 새 가방을 채워나간 겁니다. 수진 씨 손에 들린 가방, 2년 된 샤넬백, 콜라 얼룩이 희미하게 남은 같은 가방인데 운명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큰 동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 힘들어. 차가 너무 막혔어.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큰애 왔어? 고생했네, 고생했어. 수진 씨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10시간 넘게 음식을 준비한 그 자리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늦은 점심, 아니 거의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동서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큰애, 이거 먹어. 많이 먹어. 수진 씨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장손 태준이가 밥을 먹다가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작은 엄마, 아직도 그 가방 들고 다녀요? 수진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콜라 쏟은 거 아직도 안 버렸네. 진짜 돈 없나 보다. 큰 동서가 웃었습니다. 숨기지도 않고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방. 모두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 씨 가방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 가방.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왜요? 시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 가방. 내가 줬나? 기억이 떠오르시는 걸까요? 희미하게 큰 동서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 맛있어요. 동서가 잘했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방, 2개 줬는데. 수진 씨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치매가 와도 잊지 못한 겁니다. 큰 동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동서를 봤습니다. 큰애야. 큰 동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왜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준 가방 어딨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 동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가방이요? 무슨 가방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줬잖아. 똑같은 거 2개. 큰애 줬는데. 어딨어? 큰 동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거요? 집에 있어요, 어머니. 소중하니까 집에 잘 모셔뒀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2년 전에 팔아버렸으면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 있어? 수진 씨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태희였습니다. 14살. 큰 동서의 딸. 태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잖아. 큰 동서가 태희를 노려봤습니다. 태희야, 뭔 소리야. 밥이나 먹어.
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봤어. 엄마가 그 가방 파는 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동서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태희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가방을 팔아? 어머니 주신 건데. 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다 알아. 인터넷에서 판 거. 650만 원에. 큰 동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희? 지금 뭐 하는 거야? 태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보시잖아.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팔았어? 내가 준 거? 큰 동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태희가 잘못 본 거예요. 제가 왜 그 가방을 팔아요? 어머니가 주신 건데.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봤습니다. 수진아. 수진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준 가방 매일 들고 다녔지?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 매일이요.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들고 다녔어. 그리고 큰 동서를 봤습니다. 큰애야. 큰 동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오는 맑은 순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큰 동서가 움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가 와도 바보는 아니야. 2년 동안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다 알아. 큰 동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 가방을 줬는지 너는 몰라. 그 안에 뭘 넣어뒀는지도 모르지.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안에 뭘 넣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봤습니다. 수진아, 그 가방 안쪽 주머니 열어봐라. 수진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쪽 주머니 2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곳. 손이 떨렸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뭔가 손에 잡혔습니다. 종이, 접힌 종이. 수진 씨가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친필. 수진 씨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읽어봐라. 2년 전에 넣어뒀어. 치매 오기 전에. 수진 씨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수진 씨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이 담긴. 수진 씨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첫 마디부터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늘 네가 고생하는 거 알면서 표현 못해서 아이 없다고 구박한 것도 미안해. 다 알았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 다니는 것도 유산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수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그런데 내가 왜 표현을 못했냐면 큰 애한테 미안해서, 큰 며느리라고 뭐라도 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겉으로는 큰 애만 챙겼어. 바보 같지? 수진 씨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말이야. 이 가방 2개 원래 다 내 거야. 수진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2개 다 내주려고 샀어. 근데 큰애 서운할까봐
하나는 큰 애 줬어. 그래도 네가 진짜야. 둘 다 내 거였어.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큰 동서도, 큰아들도, 시어머니가 수진 씨에게 2개 다 주려고 했다는 것을.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수진아, 넌 내 딸 같았어. 진짜 딸보다 더. 명절마다 새벽에 와서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아무 말 없이 일하는 너.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못해서 미안해. 수진 씨가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이 가방 오래오래 들고 다녀라. 네가 이 가방 들고 오는 거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치매가 와도 이 가방만큼은 잊지 않을 거야. 네가 들고 오는 거 꼭 기억할 거야. 수진 씨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수진아.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엄마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진 씨가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2년치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네가 매일 온 거 다 기억나?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해. 수진 씨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수진 씨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수진이 정말 고생했어. 그 한마디, 2년 동안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 수진 씨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큰 동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애야, 내가 준 가방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 큰 동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팔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가방 팔아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쳐다봤습니다. 큰 동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 갔어요. 새 가방 샀어요. 어머니 마음을 제가 팔아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네가 버린 거야. 큰 동서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큰 동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가리켰습니다. 쟤한테 해. 2년 동안 내 대신 나 돌본 애한테. 큰 동서가 수진 씨를 봤습니다. 수진 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가방을 꼭 안은 채로. 큰 동서가 수진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서, 아니, 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년 동안 당신이 고생하는 거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당신 아픈 것도 알면서, 쓰러진 것도 알면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갔어요. 당신이 새벽부터 준비하는 거 알면서. 큰 동서가 울었습니다. 콜라 쏟은 것도 태준이가 일부러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동서를 내려다봤습니다. 2년.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혼자 울었던 시간. 하지만 수진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큰 동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앞으로 같이 하면 돼요. 어머니 같이 모시면 돼요.
큰 동서가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동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할게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같이 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가족 같네. 태희가 달려와서 수진 씨를 안았습니다. 작은 엄마 사랑해요. 수진 씨가 태희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희야. 장손 태준이가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왔습니다. 작은 엄마, 저도 죄송해요. 가방에 콜라 쏟은 거 일부러 그랬어요. 수진 씨가 태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다 알아. 태준이가 울었습니다. 17살.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얼굴.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수진 씨가 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1년 후 설날 새벽 5시 시어머니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가 아니었습니다. 큰 동서 박미영 씨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해볼게.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형님, 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기름 온도가 중요해요. 두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보고 싶던 그림이네. 치매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가족 얼굴은 다 기억하셨습니다. 특히 수진 씨 얼굴은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진 찍자. 가족 사진. 모두가 모였습니다. 큰아들 대호 씨, 작은아들 민수 씨, 큰 동서, 작은 동서, 태준이, 태희, 그리고 가운데 시어머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 수진 씨를 봤습니다. 수진아, 가방 들어. 수진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2년 된, 아니, 이제 3년 된 그 샤넬백, 콜라 얼룩은 이제 거의 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가방, 100년은 더 들겠네.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들고 다닐 거예요. 시어머니가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 가방 안에 마음 담았다 했지? 근데 있잖아. 수진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방은 그냥 가방이야. 진짜 내 마음은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수진 씨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내 안에 늘 있었어.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수진 씨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어머니, 가족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찰칵. 가족 사진. 한가운데 시어머니, 양옆에 두 며느리, 그리고 수진 씨 손에는 그 가방. 3년을 함께한 비 맞고 눈 맞고 콜라 맞고 눈물 맞고 그래도 빛나는 가방. 진짜 효도는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곁에 있는 것, 묵묵히 함께하는 것. 진심은 치매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방은 그냥 가방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수진 씨는 지켰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시어머니는 기억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마음이 기억했습니다.
그 가방을 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혹시 지금 알아주지 않는 희생을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 당신의 마음 누군가는 꼭 알아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